아시아 댄스 오디션은 단순히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내선 접하기 어려운 해외 무용단의 오디션 방식, 예술 감독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계약까지 이어지는 실전 흐름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드문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용수 해외 진출의 모든 것 댄스 플래너 대표 김동욱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무용단 오디션을 한국에서 볼 수 있다면 참가하실 건가요? 댄스 플래너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해외 무용단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합동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무용수들에게 해외 진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시아 댄스 오디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댄스 오디션은 2018년도 여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8곳의 무용단이 초청이 되었고 가장 많은 예술감독이 모인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첫 당시 때는 이 무용단 섭외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체코 주립발레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쌓아둔 2년 그리고 투어를 하거나 해외 미팅을 하면서 만났던 관계자들의 네트워크가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주요 국공립 발레단들 총 8곳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해부터 미국, 뉴질랜드,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해외 참가자들이 참가를 했고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던 회차였습니다. 저는 무용수였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오면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오디션을 만들어 보자 해서 오디션에 약간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탈락이 없는 오디션이었습니다. 1차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탈락이 없으며 무용수의 본인의 모든 것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기존에 발레 위주로 운영되었던 오디션 시스템은 2020년도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과의 협업을 통해 컨템포러리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시아 댄스 오디션인 ADA는 현대무용수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 때는 아시아 최초로 온라인 합동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예술감독과 해외 무용수들은 온라인으로, 한국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며 현장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회차에는 총 10개의 무용단이 참여를 했고 중앙대의 남궁진우 무용수 같은 경우는 폴란드 댄스 시어터에서 추후 종신계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컨템포러리 무용수, 한국 무용 창작을 전공으로 하는 무용수 등 해외 컴퍼니의 스칼라십으로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디션 합격의 열쇠, 사실 이거는 ADA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오디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현대무용 전공자, 한국무용 전공자 분들은 꼭 발레 기본기를 어느 정도는 다듬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발레는 현대무용의 또 시작점이기 때문에 많은 움직임이 발레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일부 작품에서는 포인트 슈즈를 신고 공연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발레 전공자는 컨템포러리 움직임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발레 전공이라고 발레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 컨템포러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ADA에 오는 컨템포러리 베이스의 무용단들 역시도 네임 같은 경우는 땡땡땡 발레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컴퍼니들 역시 발레 기반을 둔 무용단이기 때문에 발레적인 요소는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컨템포러리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기라든지 즉흥이라든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한국 댄서들은 따라하기는 잘하는데 즉흥 같은 거를 시키면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얼어있다던가 아니면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해외 예술감독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캐릭터 그리고 어떤 성격의 무용수인지를 즉흥으로도 보여주기가 가장 좋은 항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즉흥을 시켰을 때 얼어있거나 오히려 말을 못하거나 가만히 서 있거나 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행동입니다. 추가로 안무 습득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디션을 볼 때 안무를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무를 최대한 빠르게 캐치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아 댄스 오디션 지원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올해는 4월부터 접수를 열어두었고 8월 11일 마감입니다. 2개월이나 남았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용수 여러분들은 준비할 것이 많잖아요. 일찍이 이 접수 폼을 열어둬서 천천히 준비하실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지원 자격은 2025년 9월 21일 기준으로 만 16세가 넘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공은 발레, 컨템포러리, 한국무용 이 세 장르 모두 가능하고요. 단 오디션이 이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무브먼트를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물은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영문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내에는 키, 몸무게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무용 학력, 작품, 수상 경력, 무용단 경력 등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유 양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샘플로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는 폼이랑 정보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무용 전신사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무용 영상이 필요합니다. 오디션 영상은 최대 4분 길이의 컨템포러리 솔로 영상이며 유튜브나 비메오로 올린 후 링크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체크해야 될 점은 영상은 단순히 제출용이 아니라 실제로 심사하는 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용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스타일로 이 춤을 추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화질이 좋고 동작이 잘 보이는 영상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제출해도 될까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문제가 있거나 혹시 보완을 해야 된다면 보완 요청을 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는 화면과 아시아 댄스 오디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모든 서류와 영상이 제출이 완료되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뒤 예선 합격자에게 본선 오디션 초대장이 발송되게 됩니다. 그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은 9월 24일, 25일 천안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선에서는 먼저 간단한 발레 클래스가 진행이 되고요. 이후 각 참가자가 준비한 컨템포러리 솔로 작품을 시연하게 됩니다. 시연이 끝나면은 무용단마다 파이널리스트를 선정을 하고 같은 날 저녁 홈페이지를 통해 그 결과가 공지됩니다. 선정된 파이널리스트는 다음날 각 무용단의 오디션 일정에 따라 워크숍 형태의 최종 오디션에 참여하게 되고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약 3주 뒤에 최종 결과가 이메일과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제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정단원, 게스트 계약 또는 프로젝트 계약, 방문 프로그램, 스칼라십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정단원 계약 같은 경우는요, 실제 무용단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로 한국으로 치면은 준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 계약이라든지 프로젝트 계약은 특히 게스트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있는 공연을 참여하는 게스트 댄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프로젝트 계약 같은 경우는 공연의 한 프로덕션을 참여를 해서 그 공연까지를 끝내는 계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컴퍼니에서 정해준 일자에 무용단에 가서 연수를 하는 과정이고 이 연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공연 관람이라든지 리허설 참여 등 다양하게 해외 무용단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아시아 댄스 오디션은 단순히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내에선 접하기 어려운 해외 무용단의 오디션 방식, 예술 감독님과의 직접적인 소통, 계약까지 이어지는 실전 흐름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드문 무대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그 여정을 아시아 댄스 오디션에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댄스 플래너는 앞으로도 무용수의 해외 진출이 낯설지 않는 일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